언어 모델과 인공지능의 차별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추가적인 논의를 담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인공지능 언어 차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토식 화법. 이 아이디어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되게 적절한 비유고, 그리고 교토식 화법이라는 게 단순히 그 지역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멀티모달 문제인데, 이거는 음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언어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차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행동적인 차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문화는 한편으로 편향적인 의사결정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을 해결하는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논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근본적으로 차별을 막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해요. 여기서는 그 AI 모델, 그러니까 신경망으로부터 가지는 한계도 있을 거고, 반대로 언어 자체가 지니는 한계 때문에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해결 가능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언어에 대해서 지니는 차별을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교토식 화법이에요. 교토식 화법은 돌려 말하기고, 돌려 말한다는 거는 본래 의도를 숨기고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시계 멋있네."라고 말하면 그 의미가 단순히 시계가 멋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대화를 그만하자."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의 겉뜻과 속뜻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음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5살 정도 되면은 타인의 생각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 아직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던 것 중에 "인공지능이 마음이론을 통과했다." 그런 내용을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보통 AI 모델들은 태스크를 정하고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를 올리도록 학습이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두긴 하는데, 그 마음이로운 문제를 풀 때 어떤 학습 데이터를 썼고 어떤 테스트 세팅을 썼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챗GPT나 이런 거에 마음이론 문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셀리엔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가고 두 사람이 이제 뭐 사과가 책상에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나갔을 때 나머지 한 명이 그걸 장소로 옮깁니다. 그러면 옮긴 사람은 사과의 바뀐 위치를 알고 있고, 나간 사람은 사과의 원래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그 사과를 옮긴 사람이 나간 사람이 사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사실, 그러니까 사과의 실제 위치와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과 위치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 답을 잘합니다. 근데 답을 잘할 때 문제가, 그 문제를 풀 때 앞에 "아 이거는 대표적인 셀리엔 문제군요."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 대한 어떤 세팅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화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알려진 테스트 말고 알려지지 않은 테스트들, 그중에서 사람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도 할 수 있는지 사실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교토식 화법으로 다시 이야기를 넘어가면, 교토식 화법이 의미를 숨기는 거고, 그랬을 때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숨긴 사람의 마음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론을 인종차별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AI가 정말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있고, 그 발언이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고려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 같아요. 지금 AI의 학습 방식들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해서 좋은 말은 더 하게 만들고 나쁜 말은 못 하게 만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그거를 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토식 화법에서
"시계가 멋있네."라고 상대방이 말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 대화가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같이 대화했던 상대는 결국에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계가 멋있네." 그러면 '아 내가 대화를 너무 오래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생각의 끝에서 결국 '아 상대방이 지금 대화를 그만하는 걸 원하고 있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이 지금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사실 저는 아직은 아니라는 쪽에 베팅을 걸고 싶긴 해요. 제가 봐왔던 AI 논문들 중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모델을 쪼끔 더 분석한 거는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하려면 이제 세팅도 중요한데 그 세팅을 만드는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로 멀티모달, 음성에 대해서 쪼금 이야기를 할 건데, 텍스트가 사실 말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감정이 덜 전달됩니다. 제가 댓글에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 이제 간결하게 정리된 거를 링크를 올릴 건데, 그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는 거랑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성 차별은 목소리의 톤, 떨림, 속도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인공지능 모델이 만일 음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차별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면접 중에 AI 면접 이런 게 있었어요. 그니까 어 지원자의 목소리 톤 혹은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방언, 즉 사투리가 문제가 된다 했었는데, 면접 AI 자체도 그 사투리와 표준어에 대해서 두 개를 다른 판단을 할 때 그게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솔직히 미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그 회사만 알겠죠. 그랬을 때 결국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표준화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AI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표준화를 구사하고 그리고 본인의 문화적인 내용을 숨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계산기를 만들고 있다. 무언가 연산을 해 주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도구가 다른 거를 똑같이 줬을 때 그냥 그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다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AI 모델은 이제 영향을 끼치니까요. 근데 그 영향이 옳은 방향인지 안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과 차이는, 사람은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고치기가 쪼끔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AI 모델은 좀 그렇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말을 잘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아무튼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당연히 있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이 차별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 기계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뭔가 아직은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말 나중에 가서는 그냥 이제 뭐 모든 걸 AI가 만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런 문화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했다. 그게 옳은 판단이 되는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저는 그런 걸 바라진 않습니다. 음성에 대해서 쪼끔 마무리를 하자면, 음성은 이제 스타일이나 말투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제거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는 "이런 어휘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휘 대신에 다른 어휘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음성은 뭐 "너의 말투가 지금 이상해. 너의 말투가, 너의 톤이, 너의 억양이 이상해."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정의하고 제거하는 게 이게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 차별을 쪼끔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모호함을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논문에서 살펴봤듯이 말투를 주고 말투에 대해서 뭐 한쪽은 인텔리전스, 한쪽은 레이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은 그 결정을 똑같이,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든 레이지든 다 똑같이 확률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텍스트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모델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이제 막을 수 있는가. 그 이제 어떤 댓글 중에 "언어라는 게 애당초 그런 차별을 막을 수 없는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제 AI 시대에 뭔가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쪼끔 구분을 할 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특이해요. 인류는 굉장히 많은 그 기계들을 만들어 왔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돌도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동차, 철도, 비행기, 뭐 계산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어요. 저희는 그걸 이제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 계산기를 보면 계산기가 만일 1 더하기 1을 3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산기가 이제 '아 고장 났네.' 그리고 그거를 뭐 보통은 버리지만 그거를 수리기사한테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수리기사가 그 내부를 이제 봐서 고치고 1 더하기 1은 2가 되도록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정은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그 기계는 오류를 발생시키면 이를 수정해야 하죠.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뒤에서 이를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알고 있는 이제 구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서버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서버가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로그를 찾아보고 그래서 그 로그를 바탕으로 오류가 난 부분을 보고 그래서 그 오류를 해결하고 다시 서버를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런 구조, 파이프라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만일 그중에 오류가 되거나 고장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고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러한 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은 그 작동 원리는 사람의 뇌와 유사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서 막 이렇게 뉴런들이 뭐 어떻게 막 해 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만들고 저희 이제 몸과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움직이는데 이때 그 저희가 그 작동 원리를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그 작동 원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입력, 출력, 입력, 출력, 파라미터 변형 이런 식으로 끝과 끝을 연결하는 엔드 투 엔드로 학습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부에 파라미터가 막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GPT-3 뭐 이런 거는 175 빌리언, 1750억 개가 있었는데 그 1750억 개 중에 뭐가 잘못돼서 뭐를 고치겠다 이러는 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뭔가를 고쳤을 때 그럼 다른 곳에 영향이 없는지 그것도 찾아야 되니까요. 물론 최근 연구 중에는 그런 거를 좀 이제 해소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AI 모델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구조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계산기 고치듯이 고치는 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해요. 그래도 이 기술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 고치듯이 정확하게 고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고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언어 자체에도 한계가 있어요. 둘 다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 두 개가 지금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와 대상이 있죠. 기계는 인공지능이고 대상은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계를 바꾸는 거는 그 바꾸는 대상이 명확할 때예요. 그러니까 계산기처럼 1 더하기 1은 3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1 더하기 1은 2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고쳐야 되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언어는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아까 교토식 화법처럼 시계가 멋있네 그거를 뭐 무슨 의미인지 컨텍스트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지니는 정확한 의미는 사실 외부인이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AI가 그거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는 욕심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관찰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차별이 발생된 데이터들은 뭐고 그 데이터들이 AI 모델 즉 기계도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고 그리고 기계를 수정하고 그 과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정제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 보면 AI 모델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성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따라가는 거는 쪼끔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또 문제가 사실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AI 모델이 계속 바뀌고 성능이 업데이트되면서 그 문제라고 정의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계산기를 고치는 게 고쳐야 되는 대상을 막 저희가 막 찾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은 거죠.
왜냐면 그만큼 많이 AI가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1 더하기 1 뭐 이런 덧셈, 곱셈, 나눗셈 등등을 연산할 수 있는 거랑 다르게 AI라는 기계는 너무 많은 연산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 와중에 그 안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엔지니어가 고치기 어렵고, 그래서 사회는 인공지능과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항상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인공지능의 언어 차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교토식 화법, 멀티모달 문제, 차별을 이제 막을 수 없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고, 결국에 저의 이제 유튜브의 목적은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AI의 트렌드를 알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AI는 어느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인류에게 좀 더 나은 AI의 방향성을 좀 찾기 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했고, 그래서 이 영상도 그러한 목적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논의들, 좀 더 깊은 논의들을 통해서 더 적합한 연구 방향성을 고민한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